예, 두 번째 영상을 얼떨결에 시작하겠습니다. 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 간지 잘 몰랐고, 좀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해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아까 이 부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딥스라는 동작은 어깨를 축으로 두고 봤을 때, 이 어깨 축이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위치에 따라서, 어디까지 얘기하다 말았냐면, 이 운동 비중이 달라집니다. 예, 어, 가슴을 주로 사용하느냐, 어깨 전면을 주로 사용하느냐, 삼두근을 많이 사용하느냐, 그 비중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흉근을 발달시키고자 했을 때는 조금 더 어깨의 중심이 앞으로 오고 이 고관절은 살짝 위쪽으로 올라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체의 각도는 지금 이 각도로 되어 있는데 어깨를 중심으로 약간 요렇게 고관절이 이쯤에 있는 게 조금 더 가슴 근육을 발달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거는 일단 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좋겠지만 팁이라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 딥스 그리고 버피 테스트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만한 내용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렸고, 카프레이즈는 여러분들이 높은 위치에 있는 물건을 집으려고 하거나 접시를 내리려고 할 때 손이 닿지 않을 때 뒤꿈치를 드는 동작과 비슷하다. 그러나 그것을 카프레이즈라는 운동으로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자세를 보이려면 올바로 딱 똑바로 선 자세에서 수직 상하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저항과 중량에 있어서 자, 두 번째로 필요한 도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자기 체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근육을 발달시키고 근력을 발달시키고 운동을 함에 있어서 저항과 중량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몸은 하나의 도구였다. 자, 1차적인 도구였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도구들은 덤벨과 바벨입니다. 덤벨과 바벨은 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당히 많은 수백 가지는 아니더라도 뭐 표현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수백 가지 만들 수는 있겠지만 약간 억지스럽죠. 그래서 수십 가지의 부위별 운동 종류를 가지고 있고 보유하고 있고, 다양하게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되게 단순하지만 중요한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뭐 요즘 현대사회에서 뭐 이동수단이라고 한다면 자동차들 많이 있죠. 뭐 아주 옛날로 돌아가면 자동차가 없을 시절에는 주 이동수단은 두 다리였습니다. 아니면 소, 아니면 말. 아주 잘 살면 말. 뭐 그 정도, 아니면 수레. 이 정도였을 텐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수단 혹은 도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도구라고 얘기를 하자면 덤벨과 바벨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이진 않지만 제가 몇 가지 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치프레스 다 아시듯이 벤치프레스는 푸시업을 도구화 시켜서 가슴 대흉근을 발달시키고자 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벤치프레스는 뭐 앞에 다른 수식어가 하나 빠졌는데, 플랫이라는 동작으로 하게 되면은 대흉근의 하부와 중부를 발달시키기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인클라인이라고 하는 말뜻처럼 인클라인은 경사라는 말이죠. 경사가 진 상태에서 수직으로 바벨을 들어 올리게 되면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가슴의 상부를 발달시키기 위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벤치프레스는 앞에 수식어가 빠졌지만 대표적으로 플랫 벤치프레스,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하나 더 추가하자면 디클라인 벤치프레스라고 해서 아까 제가 가스 대흉근의 세 가지 근 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상부, 중부, 하부, 쇄골축, 흉골축, 늑골축. 그리고 디클라인 프레스는 그런 흉골축 늑골축 아래쪽에 볼륨을 발달시키기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벨 스쿼트, 위에 스쿼트와 좀 다르게 수식어 하나 더 붙였죠. 바벨 스쿼트라고 해서 바벨을 뒤에 짊어지고 가장 일반적인 스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프론트 스쿼트라고 있습니다. 바벨을 쥐고 쇄골 쪽에 이렇게 걸치고 스쿼트를 하면 바벨 프론트 스쿼트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바벨 스쿼트는 목 뒤에 짊어지고 하는 것이 바벨 스쿼트인데, 사실 뭐 우리같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스쿼트라고 합니다. 그냥 콩글리시로 스쿼트라고 하는데 그냥 스쿼트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셉스 컬이라고 하는데, 바이셉스 컬은 덤벨을 이용할 수도 있고 바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바벨과 덤벨의 큰 차이점이 있는데, 바벨은 긴 바를 이용해서 손이 좌우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덤벨은 각각 따로 똑같은 중량을 짊어지고 앞뒤 좌우를 다 360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은 안정성이 조금 더 좋습니다. 덤벨은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안정성이 떨어지지만 정확한 동작을 구사했을 때 우리가 앞서 배운 그 기랑근 혹은 협응근들이 골고루 잘 협응할 수 있고 같이 그 동작을 수행해내기 위해서 같이 움직여주는 협응작용을 하다 보면 근육이 골고루 움직일 수가 있고 운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동작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근육들이 잘 발달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그 자세를 잘 수행하지 못할 때는 그만큼 부상 위험도 크다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은 그보다는 조금 덜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뭐 운동을 할 때 조금 더 바벨은 일단은 중량을 떠나서 그 바벨은 바벨 자체의 중량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원반이라고 플레이트를 달아서 중량을 추가하지만 일단은 그런 자체 중량을 떠나서 일단은 한쪽으로 방향으로 고정이 돼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덤벨보다는 조금 더 고중량을 들 수 있는 그런 경향을 가진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벨은 우리가 벤치프레스, 자꾸 벤치프레스를 얘기를 했는데 벤치프레스가 좀 많이 아는 그런 운동이다 보니까 좀 쉽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렸을 때 그 동작을 할 때 발을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를 모을 수가 없습니다. 가운데를 모으지 못하면 그만큼 더 강제 수축을 못하겠죠. 하지만 덤벨 벤치프레스는 더 강제 수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과 덤벨은 같이 혼용해서 운동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이라는 게 있죠. 이 지바는 또 다른 바벨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손 모양을 좀 잡기 쉽도록 좀 휘어져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얼마든지 치면 나오는데 한글로 EG라고 쳐도 EG바라고 쳐도 나오고 영어로 E와 G, Z를 쳐도 나옵니다. 이거 EG바를 이용한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트라이셉스는 삼두근이죠. 익스텐션, 펴다, 연장, 뭐 확장, 연장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팔을 편다 그 말입니다. 팔을 편다. 그러니까 삼두근 운동이 되겠죠. 끌어당기는 운동은 이두근 운동이고, 팔의 주관절의 단순관절 운동 중에 펴는 운동은 익스텐션 운동은 모두 삼두근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지바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이거 역시 덤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덤벨 런지, 물론 바벨을 이용한 런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덤벨과 바벨을 약간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밑에 숄더 프레스, 이것도 역시 바벨과 덤벨을 이용해서 숄더 프레스를 할 수 있습니다. 숄더 프레스 어깨 운동입니다. 수직으로 앉아서 위로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사이드 레터럴 레이저는 바벨로 한다면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길기 때문에 그걸 양쪽으로 짊어지고 손으로 쥐어잡고 수직으로 들었다가 내렸다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이드 레터럴 레이저는 덤벨로 이용하시는 것이 적합합니다. 삼각근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차렷 자세에서 옆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 사이드 레터럴 측면 레이저 들어 올린다, 올라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옆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그런 동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쏟고 있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사이드밴드라고 하는 거는 뭐 옆으로 덤벨을 짊어지고 내렸다가 옆으로 허리를 옆으로 굽혔다가 일어섰다가 하는 옆구리 운동인데 뭐 많이 하진 않습니다. 뭐 사이드밴드 운동을 했을 때 뭐 허리 둘레가 줄어든다라는 말이 갑작스럽게 하고 나면 팍 줄어든다 그 말이 있는데 맞습니다. 줄어듭니다. 하지만 영구적인 게 아닙니다. 근육이 수축 운동을 하게 되면 그 텐션이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단축이 돼 있게 됩니다. 짧아져 있다는 거죠. 짧아져 있다 보면 당연히 우리 허리 옆에 복행근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이 되다 보면 얘들이 수축력을 가지다 보면 안으로 살짝 들어가게 됩니다. 늘어나 있던 것들이 짧아지게 되다 보면 탄력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 허리 둘레를 쟀을 때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구적인 게 아니라, 그게 영구적인 게 되려면, 영구적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운동한 만큼 효과를 보려면 꾸준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식단 조절도 해야 됩니다. 그 외에 지방이 많으면 사이드밴드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다이어트를 해서 체지방을 걷어내야만 제대로 된 라인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암 익스텐션, 한 손으로 팔을 편다, 그런 말이죠. 그것도 역시 바벨로는 할 수 없고, 할 수는 있지만 하지 않습니다.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덤벨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웨이트 머신과 자기 체중부와 덤벨 바벨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웨이트 머신은 모든 것이 거의,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이외에는 다 고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고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훨씬 더 다른 운동들에 비해서 그 중심을 잘 잡고 한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그 고립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concentration, 집중을 좀 잘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뭐, 초보자들이나 아니면 상급자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그 가슴에 강한 수축감, 안정적으로 강한 수축감, 다른 협응 근육의 어떤 그 협응을 완전히 거의 배제한 상태에서,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제를 많이 한 상태에서, 뭐 예를 들면 또 가슴 같은 경우에 가슴을 최대한 내가 조금 더 그 프레셔를 주고 싶다, 그러면 강한 그 수축감을 주기 위해서 웨이트 머신, 그 밑에 자 체스트 프레스 머신이라고 돼 있죠. 체스트 프레스 머신이 가슴 운동을 하는 그 웨이트 머신입니다. 체스트 프레스 머신을 통해서 벤치 프레스에서 조금 부족했던 강한 수축감, 고립이라고 하는 그런 강한 수축감을 추가적으로 주기 위해서 체스트 프레스 머신을 이용하는 것이고 좋고, 그게 아니면 초보자가 이용하기에 좋습니다. 단순히 빠르게 협응력을 생각하지 않고, 이 동작 가슴 근육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요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빨리 인식하기 위해서 체스트 프레스 머신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 운동만 하게 되면 좋지가 않죠. 우리는 신체의 어떤 기능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프리웨이트를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렛 풀다운이라는 동작이 있는데, 렛 풀다운은 이렇게 케이블이 내려와서 여기에 고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바가, 손잡이가 딱딱 돼 가지고 여기에 손을 잡고 팔이 내려옵니다. 이게 사람의 머리입니다. 믿기진 않겠지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앉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느냐, 무릎을 받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을 밑으로 잡아 당깁니다. 밑으로 잡아 당기다 보면 광배근이 이렇게 있는데, 요 놈들이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운동이 되겠죠. 네, 요것을 렛풀 다운이라고 합니다. 믿기진 않겠지만. 자, 그래서 그것을 렛풀 다운, 뭐 이름이 빠졌는데, 뭐 머신을 이미 한번 썼기 때문에 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레그 익스텐션, 이거는 그냥 앉아서 등받이가 요렇게 의자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뭔가가 요렇게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는데, 우리 사람이 여기에 졸라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옆에 손잡이에 손을 요렇게 잡고, 엉덩이가 요렇게 나와서 발이 요 안으로 들어가서, 요거는 발입니다. 요거는 무릎입니다. 그래서 요 놈을 요 위로 들어준다. 요 놈은 어딘가에 케이블이라는 어떤 뭔가로 이제 중량과 연결이 돼서 여기에 저항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올렸다가 끌려 내려왔다가 그 동작을 반복한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라잉 레그 컬은 무엇이냐, 요 놈은 대체 어떤 놈이냐, 약간 요렇게 생긴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요 밑에
어떤 조인트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또 쿠션이 이만하게 달리게 됩니다. 뭔가 좀 잘못 적은 것 같은 느낌이네. 자, 다시 요렇게 있는데 여기 어떤 조인트가 있는데 여기에 요렇게 해서 이런 쿠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졸라맨이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 무슨 손잡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졸라맨이 여기 졸라맨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몸통이 여기 있고 엉덩이가 요렇게 돼 있고 다리가 요렇게 되는데 무릎이고 요 밑으로 요렇게 여기 발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요거는 무릎입니다. 자,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자, 요거는 팔인데 요렇게 해서 요걸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요게 무릎입니다. 예, 믿으세요. 요거를 위로 들었다가 밑으로 내렸다가 하다 보면 요 뒤쪽에 햄스트링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엄청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라잉 레그 컬, 누워있기 때문에 라잉이라고 한 겁니다. 누워있는 동작 자체를 설명한 거기 때문에 라잉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시티드로우까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또 많은 시간이 낭비가 될 것 같아서 이건 제외하겠습니다. 되게 지금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오는데 참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티드로우는 앉아서 앉아서 우리 노젓기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시티드로우라는 머신이 있는데 앉아서 노젓기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거는 등 운동입니다. 자, 다음에 우리 체중 부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중에 의한 부하를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체중 부하를 이용한다는 그런 얘기죠. 보디빌딩 훈련에서 많은 종목들은 체중을 중요한 저항의 도구로 사용한다. 아까 보여드렸던 거 풀업, 그러니까 턱걸이, 그리고 스쿼트, 그리고 딥스, 이런 동작들 밑에 있지만 턱걸이나 뭐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딥스 등 다 맨몸으로 하는 겁니다. 다 맨몸으로 하는 거고, 팔굽혀펴기는 사실은 상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턱걸이는 무조건 합니다. 거의 대부분 랩풀다운이 그것에 대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랩풀다운이 또 주는 어떤 그런 근섬유의 자극과 턱걸이가 주는 자극은 좀 다릅니다. 여기 약간 심리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가 어딘가에 매달려서 내가 내 몸을 잡아 당긴다는 것과 이미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고정되어 있는 발을 내가 아래쪽으로 당겨서 넣으면 되는 그런 것들을 운동을 하는 것과 약간 심리적인 차이인 게, 우리가 매달려가 있다, 위쪽에 매달려가 있다면 내가 내 몸통을 끌어당기고 싶어 합니다. 위로 올리고 싶어 하죠. 그러면 목표가 눈에 보입니다. 바가, 그 목표점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든 올리려는 어떤 그런 욕구가 본능적으로 조금 더 많아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같은 중량을 이용한다, 내가 턱걸이를 하면서 내 몸에 체중을 들어 올리는 그 중량과 랩풀다운을 하면서 끌어당기는 그 중량이 동일하다고 두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랩풀다운보다는 턱걸이 동작이 조금 더 심리적으로 더 크게 작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운동 효과는 턱걸이가 조금 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동작이 쉽지가 않고 숙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팔굽혀펴기는 잘 사용하지 않고 벤치프레스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체중 부하 운동에서 되게 중요한 운동이고 많이 이용하는 운동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는 말 그대로 누구라 하더라도 다 싯업, 자기 체중을 이용해서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나 뭐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중량을 더 덤벨이나 원판을 짊어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저 허리를 전문적으로 허리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우리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보시면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판단하시기도 합니다. 자, 딥스는 삼두근과 가슴, 어깨를 발달시키기 위해 하지만 대체적으로 가슴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하는 대표적인 체중 보호 운동이다. 자, 그 밑에 또 스쿼트나 런지, 카프레이즈 등은 체중과 함께 중량을 함께 사용하는 종목으로서 체중 보호 운동 종목들은 별다른 중량 도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간편성은 있지만 점진성은 떨어진다는 좀 그런 단점이 있죠.
인체 관절과 근육이 만드는 고유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자, 고유의 움직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까 이게 체중 부하 운동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우리가 운동화 시켜서 한다고 그랬고, 우리가 운동하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의 어떤 신체 활동이나 어떤 신체 움직임에 대해서 고려하는 그런 동작들을 숙지하는 게 것도 좋고, 그런 의도를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체 관절과 근육이 만드는 고유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운동 동작으로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초 근력뿐만 아니라 관절과 근육의 유연성과 균형 조절 능력을 함께 기르는데 매우 유용하다. 스쿼트 같은 경우에 맨몸 체중 부하, 그러니까 맨몸, 이걸 우리는 그냥 맨몸 운동이라고 합니다. 맨몸 스쿼트를 워밍업으로 넣는 것이 꼭 좋습니다. 내가 아무리 저는 스쿼트를 제일 많이 들면은 그냥 일반 스쿼트를 270kg까지 들어 올리는데, 그래도 초반에 웜업을 할 때는 맨몸으로 많은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운동하고자 하는 그 운동만, 그 근육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절을 생각하면서 어떤 관절에 어떤 열을 주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 그리고 근육이 붙어 있는 그 뼈에 붙어 있는 그 건들의 어떤 한 웜업을 위해서 반드시 체중 부하 운동으로서 가볍게 여러 번 반복해 주는 것도 도움이 돼서 상급자들도 자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본 운동으로서 자기 근력 발달과 체력을 위한 운동으로서 운동을 반드시 체중 부하 운동을 꼭 해주는 것이 좋다. 그 유연성과 관절을 발달시키는데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외부장을 이용한 훈련을 하게 됐을 때 부상을 방지하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로 작용한다는 게 앞서 제가 설명드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체중 부하 운동들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체중 부하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의외로 체중 부하 운동은 상당한 수준의 운동 능력을 요구하며 체중을 이용한 훈련만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신체 발달을 기대할 수 있는다. 예, 체중을 이용한 훈련만으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체중 발달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자, 요거는 빼주세요. 예. 자, 하지만 너무 그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홈 트레이닝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피트니스 선수들처럼 몸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기계체조 선수들이 그 수준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이 체중을 이용한 훈련만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신체를 발달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성립시키려면 기계체조 선수들이 보여주는 그 동작들을 수행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과연 쉬울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목표를 잡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봉에서 하는 딥스라는 동작들, 그리고 철봉에서 하는, 또 철봉의 그 양쪽에 이렇게 평행봉이죠. 평행봉에서 여러분들이 거기 위에 올라가서 푸시업을 한다든지 연속적인 동작들을 하고, 그리고 철봉에 매달려서 턱걸이를 한다든지, 이런 동작들을 다양한 트레이닝 방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수차례 규칙적으로 반복을 한다면 체조 선수들만큼 동작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거기에 단지 근력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반복이 필요하겠죠.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이고. 자, 그 밑에 경기 특성상 체조 선수들은 동작 기술과 순발력, 균형 조절 능력, 유연성 등을 우선적으로 연마하고 근육을 발달시키는 것을 부차적인 것으로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거나 부가적인 것으로 부차적인 것으로, 네, 이 책을 제가 쓴 게 아니라 가지고 이 용어에 대해서 용어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자,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거나 거의 신경을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훌륭한 수준의 근육 발달 수준을 보여준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체조 선수들도 분명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합니다. 웨이트를 좋아하고 자기들이 그 보여주는 그 근육량과 어떤 그런 체형들도 상당히 미적인 부분에 분명히 작용을 하고,
기술적인 완성도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우리 사람은 눈을 가지고 있고 그 보이는 것의 어떤 아름다움이나 어떤 그 완성도가 사실 우리 눈을 우리가 보는 눈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육을 잘 발달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체조 선수들은 대체적으로 여자도 그렇지만 근육이 잘 발달이 돼 있죠. 그래서 웨이트를 잘 하고 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도마 마루 운동도 그렇지만 도마도 그렇고 평행본도 그렇고 그다음에 링이라고 하는 그 천장에 매달린 그 링 거기서 십자 버티기 그런 것들은 힘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운동들입니다. 그런 운동을 만약에 그 동작을 할 수 없는 선수가 바로 그걸 해라라고 하면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할 수 있는 그 능력자가 있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게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 자, 밑에 경기 특성사, 지금 또 체조 선수들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 지금 또 시간이 다 돼서 여러분들 빨리 급하게 또 인사를 드려야 될 상황입니다. 참 할 말이 너무 많네요. 지금 몇 페이지 못 넘어갔는데, 제가 설명을 또 안 할 수도 없고, 또 너무 길게 할 수도 없고, 나름 좀 빨리 패스를 했지만,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주차 영상에서 체조 선수들의 체조 선수들의 동작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공부하면서 그 뒤에 다음 또 우리 도구들 그리고 운동 방식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급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